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천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과 궁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하시다가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과 궁합, 궁합의 허와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눠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 사 중에 하나는 결혼, 그리고 궁합. 물론 이 궁합의 문제는 궁합은 결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궁합이 자 친구들 간에 특히 직장에서 상사 간에 동료 간에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그 회사 회원사 간에도 다 궁합이라고 합니다. 궁합이 맞아서 안 맞아서. 실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누구하고 또 일을 하면은 일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누구하고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을 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게 좀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궁합이라는 것이 그 궁합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모든 일도 잘 되고 뭐든 좋다 이런 개념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편적으로 궁합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궁합에 대해서 허실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많이 흔히 있는 속설들에 대해서 어떤 띠, 일살 차이가 안 좋다든가 그런 것들의 허와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하다 말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시기, 즉 언제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속설 중에 혹시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몇 살 차이가 안 좋다, 결혼하면 들어봤습니까, 혹시? 몇 살 차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왜 그럴까?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동양의 속설들이 참 많은데 삼재라고도 말들죠. 삼재. 네. 그것도 4살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살 차이를 그 삼합이라고 표현해서 삼합. 12개의 띠 중에서 우리 보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써 놓을게요. 네. 여기가 이제 또 해자축에서 이것이 돼지띠를 의미하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돼지. 그 다음에 쥐. 그 다음에 소. 이렇게 해자축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 잠깐 봅시다. 이 12띠하고 관계되는 게 띠동물.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또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사계절과 사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해자축 할 때 돼지하고 쥐하고 소 얘들이 이제 북쪽 마을에서 놀면서 오행에서 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묘지는 동쪽 마을에서 놀면서 얘들은 오행에서 그 목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목. 그래서 목. 여긴 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얘는 호랑이, 얘는 토끼, 얘는 용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남쪽 마을에서 화를 의미한다 해서 뱀, 이게 사입니다, 이게. 사, 오, 미. 사자가 좀 그런가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가 을미년 할 때 이 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을미년,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잔나비, 닭, 개. 이건 뭡니까? 오행 금을 의미하면서 서쪽 마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2띠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12띠가. 실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띠가 없어 하시는 분 혹시 띠 없나요? 아니요, 있죠. 있죠. 무슨 띠죠? 저는 소띠요. 소띠. 네. 그럼 소처럼 우직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우직하고 성실할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듯이 우리가 띠가 그 띠동물의 습성을 담는 건 아니라겠습니다. 그렇죠? 용띠라 해서 몸에 비늘 있거나 뱀띠라 해서 허물 벗고 그런 건 아니라겠습니다. 네.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나이에 하나씩 1년 하나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12띠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동양은 보면 이렇게 5라는 개념이 원리가 돼가지고 10진법과 12진법 이 두 가지 진법으로 생활합니다. 물론 동양뿐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10진법, 12진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10진법 우리가 누구나 쓰는 거 그냥 쓰는 개념이죠. 치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개입니다. 네.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게 12개입니다. 그래서 10개와 12개의 개념. 그래서 12개는 지지라고 해서 띠를 의미하고 10개는 기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보통 볼 때 이 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쥐띠하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진짜죠. 이거 빼고 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용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잔나비띠라고 합니다. 원숭이띠. 그래서 네. 여기서 잔나비하고 쥐하고 용띠는 4살 차이인데요. 삼합이라고 부르는 게 삼합. 그래서 셋이 합하는 거예요. 네. 굳이 치면 뭐냐면은 여기는 수의 집안이고 여기는 목의 집안이고 여기는 금의 집안인데 결혼을 해요. 실례지만 신랑이 무슨 성씨가? 성씨요? 신랑 성씨. 한씨. 한씨. 네. 본인은 이씨. 이씨. 그럼 지금 본인은 이씨 집안 사람, 한씨 집안 사람? 저요? 예. 한씨 집안 사람인가요? 원래 이씨 집안이지만 네. 한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지 시집가서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여기가 수씨인데 여기는 목씨 집안하고 이거 말하면 이게 며느리 시어머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목씨 집안 여기는 수씨 집안 아들한테 아들의 엄마는 목씨 집안이고 아내는 금씨 집안이 만나서 수씨 집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뭐든지 다 4살 차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친다면 그럼 이 소하고는 뭐냐? 소하고 4살 차이 하나 둘 셋 넷 소하고 뱀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닭하고 해서 3개 4살 차이 한 띠. 이게 삼합. 이렇게 삼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4살 차이는 합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유래한 것이 네. 그래서 합을 이루니까 그 띠도 이 띠에 해당하는 사람끼리면 궁합이 잘 맞지 않겠느냐라는 속설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근데 실제 물론 이렇게 남들보다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긴 해요. 그래서 남들 잘 맞긴 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안 맞는 왼수도 많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안 맞기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도 그런 게 있고, 또한 12띠가 12띠가 아니라 12지지는 이렇게 합을 이루는 건 사실인데 이건 기운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의 상징성의 의미에서 띠를 부여한 거지 실제 결혼할 때 꼭 쥐띠하고 용띠하고 잔납띠가 저를 한 집에 사느냐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띠의 상징성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4살 차이가 궁합이 좋다 나쁘다고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비유가 조금 뭐하긴 하지만 지금 자 우리 그 아나운서 그래서 현재 백합같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 맞잖아, 그렇지? 자 백합같이 아름다워 우리가 표현할 때 말할 수 있잖아 여기서. 네. 자 근데 백합은 뭐를 먹고 자라지 항상? 백합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흙 있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물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백합하고 흙과 물은 아주 밀접하고 궁합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보십시다. 그럼 우리 지금 자 이수진 아나운서가 백합 같다 해서 그럼 여기 지금 요 아나운서 이 아나운서가 흙하고 물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네. 흙만 있으면 살아? 물만 아니죠. 있으면 살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백합을 비유할 때 아름다움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라고 딱 끝을 내야 돼. 백합은 아름다운 면도 있고 그 식물의 면도 있고 진딧물도 있고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백합을 아름다움을 비유한 거지 빠져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다음부터 와전시켜 나가서 그럼 백합과 흙은 잘 맞으니까 이 아나운서는 흙하고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되면 와전되듯이 네. 바로 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 4살 차이 이런 것도 바로 여기 나온 속설인 겁니다. 그래서 4살 차이가 궁합이 좋다 나쁘다. 궁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네. 그것의 의미는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또 많이 쓰는 예 중에서 6살 차이는 궁합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충살이라고. 본인 네.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는 사람 다 알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수하고 화가 마주 봅니다. 네. 마주 보면 정이 들기도 하지만 현실은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그래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립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맹지하다 이렇게 맹지끼리 대립.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우충, 이거 무슨 얘기냐? 쥐띠와 말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충이라고 안 좋게 해서 충이라고 충. 그리고 돼지띠하고 뱀띠는 싸우고, 이걸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자, 돼지는 뱀의 비계가 많아서 뱀의 독에 뭐 영향을 안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싸운다. 호랑이는 원숭이 똥꼬 빨간 게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원숭이는 호랑이가 설치고 다니는 게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해서 어쨌든 골탕 먹이려고 승질나면 산으로 올라가 원숭이 못 잡냐, 뭐 이렇게 말 바꿔가며 설명을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아까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고, 이 기운의 원래의 기운의 충이라는 거에서 와전돼서 6살 차이는 궁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람들은 6살 차이 상출산인데, 자, 사람들이 또 역학 이제까지 다 이렇게 그냥 배웠어요. 잘못 알고. 그래서 어디 가서 궁합을 봤는데 안 좋아. 어떻게? 요 띠하고 요 띠 6살 차이 봤는데 궁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가. 그럼 그 집도 안 좋다고 세 집을 가 다 안 좋다 그래. 왜? 다 똑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집안 난리치고. 심지어는 가다 뭐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집안의 조상이 어떻고 뭐 어떻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수하고 화를 얘기할 때 수가 화를 극한다는 오행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쥐띠야. 남자가 말띠야. 그럼 또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 화인데 여자가 불이 말을 끄니까 여기 가면은 신랑 잡아먹는다. 혹은 여기 여자 신랑이 기를 못 핀다. 왜? 물이고 불이니까. 뭐 호랑이하고 원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혼하면 큰일 난다. 물론 이거 말고도 원진살, 기부터 여러 가지 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선 알기 쉽게 띠 가지고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것들은 이 오행의 이 자체의 기운인 거지, 실제 이 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편의상 배치를 시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왜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개념으로 속설들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사주팔자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같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이 중에서 연, 월, 일, 시 중에서 시만 틀려도, 시가 뭡니까? 연과 월은 지구의 공전에 따른 태양과의 상관관계, 일과 시는 지구의 자전에 따른 태양과의 상관관계. 그래서 시간이 틀리다는 것은 한 사람은 낮에 태어나 한 사람은 저녁에 태어났거나,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른데 하물며 띠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근데 심지어 이게 또 왜곡이 돼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는 게 있어요. 날. 이 날이 또 간지가 작성되는데, 이 날의 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병인일 태어났다. 내지는 또 여기서 관계없이 여기다가 임시인일 태어났다. 이러면 이 태어난 날끼리가 서로 충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 천간은 이렇게 수가 화를 극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이 태어난 날들이 이럴 때는 일주라고 하는데, 이건 또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것과 이것에서 여기서 수가 화를 극하니까 안 된다. 혹은 호랑이가 잔나비에 싸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궁합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궁합들이 의외로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피해도 많기도 합니다. 오너들이, 실제 회사 오너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오너들이 있을 때, 그 오너들은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살 차이가 있고, 참모가 6살 차이가 있고, 5살 차이도 또 원진기물살에 또 안 좋게 칩니다. 5살 차이도. 그러니까 5살, 6살 차이가 있고, 4살 차이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총애할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4살 차이를. 총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5살 차이, 6살 차이가 실수라면 저게 진짜 나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간격을 끼게 보돼서 기회가 덜 지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참모들이 오히려 자기 나이를 속이는 예도 많습니다. 후적엔 이렇지만 저는 실제는 이게 아닙니다. 왜? 오늘 따지니까. 그리고 하수씨 마지막에 환갑 같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뭐 행위 같은 것도 하수씨 속여가지고 하고. 이런 울지 못한 사례가 실제 적지 않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많이 믿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상충살 이렇게 하면 저기 한다면 어디 가서 얘기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사귀었어도 못하게 합니다. 궁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의 문제, 인연. 일단 이를 만났다는 자체는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정이 끌린다는 자체도 나름대로는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이정이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지금 애정이 끌렸는데 평생 그 애정이 끝까지 가냐. 이건 그건 좀 또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애정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 궁합을 얘기해서 궁합이 좋으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할까? 그렇게 좋은 궁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궁합을 따실 게 아니라 현실 여건에 적당하게 맞아질 때 네. 살아주면 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궁합에 대해서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제 사주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궁합이 좋고 나쁨을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까지 사주 공부한 분이 보는 거나 철학가에서 보나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보통 따지는 게 오행에서 어떻게 따지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사주에 목이 좀 많다. 네. 그리고 뭐 토가 좀 한 개밖에 없고 목은 막 이렇게 있다. 그럼 보통 얘가 뭐냐? 배우자들은 거꾸로 토가 많고 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나 없는 경우가 좋다고 보는 것이 기준 궁합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는 일반인도 공부한 사람이 난데 이게 꼭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 목이 많아서 문제인데 어떨 때 목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좋을 때가 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많으면은 토가 좋고 토가 막으면 목이 좋고 이렇게만 따집니다. 물론 이렇게도 때에 따라서는 안 따지는 것보다 따질 때가 나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보시면서 자기 느낌을 믿어도 괜찮을 수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면 좋은 궁합을 만나는 시기. 물론 이제 여기시 사주를 정확히 분석해봐서 용신이라는 걸 정확히 구분해서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오행이 상대방이 내가 필요로 하는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운이란 흐름, 운이 뭡니까? 사주는 타고날 때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날 때의 기운이지만 제가 10대, 20대, 30대가 다르듯이 네. 10대, 20대, 30대의 그런 모습들에 관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큰 시간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간혹은 어떤 분들이 대운맞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네. 그냥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라면은 바로 환경, 그 운이라는 환경이 그 상대방이 서로 배우자의 좋아하는 기운들을 끼고 타고 갈 때 우리는 애정운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이쪽 화면 한번 이쪽을 봅시다. 네. 자, 보면은 그러면은 언제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그럼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걸러 요령할 때 혹은 그렇게 되겠다. 그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네. 양일간이 갑, 병, 무, 경, 임 이것은 양일간이고 을, 정, 기, 신, 개는 음일간이다 보니까 주로 양이 남자적 성향이라 해서 양일간은 남자는 양일간에 태어나는 게 좋고 여자는 음일간에 태어나는 게 좋다. 이게 서로 궁합이 맞다. 그래서 여자를 찾을 때는 음일간, 남자를 찾을 때는 양일간. 그래야 남자는 남자답게 활동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좀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속설입니다. 나중에 실제 볼 때 여러분들 보면은 간목일간, 을목일간 비교할 때 보통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 간목을 아름드리 나면 큰 나무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간목을 잘하면 그게 아니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실제. 을목은 강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음일간이라 해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양일간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속설을 많이 의식하지 마시고 굳이 따진다라면은 자, 지금 방법 얘기할 텐데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요? 못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걸로는 잘 나갈 때 좋은 그렇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 내가 결혼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를 본다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되는 일이 전부 다 없어. 정말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노는이 시집이나 가라고 사람을 찾아.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만날까? 네. 상식적으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지극히 약할 때는 활동무대도 약하고 좋은 사람 소개시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간혹 영화에서 정말 지질이 고생한 사람이 백마라톤 왕자가 구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백마 잘 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힘든 설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을 친다라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남자가
근데 여자는 목을 싫어해, 오히려. 네. 근데 여자가 목운이 오면은 이 여자는 일이 안 풀려. 목운이 무지무지 강하게 왔을 때 네. 너무너무 안 풀려. 그 남자가 딱 볼 때 그 남자 목을 좋아해. 그런데 그 여자가 목운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때는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 여자의 현실적인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게 백마르탄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그 여자의 사주의 특성상 네. 뛰어난 남자를 만나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가 좀 약간 깐깐해 보이는 사주인데 네. 그런 사주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한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자 그럼 이 여자가 백마르탄 왕자를 만나고 나서 그럼 만나고 나면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은 이 여자한테 목운이 서서히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찢어지게 이 여자가 가난할 때는 백마르탄 왕자가 너무너무 이뻤거든? 네. 근데 이 여자가 세월이 지나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운이 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그때는 그전처럼 이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 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자, 한번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항상 얘기했던 석가리듬 분석표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글씨가 작지만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예를 들어서 이 갑돌이라는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서 나오는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석가리듬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구나 이런 사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찾는 방법도 얘기했죠. 몰라도 자기 삶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나갈 때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겨울이고 3년이고, 봄이 2년, 여름 3년, 가을 2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겨울은 운이 꺾일 때 잘 안 될 때, 잘 나가다가 딱 꺾여요. 이런 시기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실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래서 이럴 네. 때는 궁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리 급해서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뭔가 보면은 내가 급해서 만나지만 조금 나중에 되면 후회할 삶인 거고, 간혹은 이 봄에는 좀 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바보 온 달 사주라고 제가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바보 온 달 사주는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지 바보 온 달이? 평강공주. 네. 그러니까 서민이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뛰어난 여성을 만나는 사주. 그러면 넘어져도 여자 품으로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를 해도 비용을 여자들이 다 대주는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반대로 또 백설공주 사주 같은 경우처럼 또 백설공주가 누구입니까? 저기 그 백마르탄 왕자를 만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뛰어난 배우자를 만나는 사주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보 온 달 사주하고 결혼할 배우자는 여자분은 뛰어난 남자를 만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언제 결혼하냐? 요 봄, 요럴 때 결혼합니다. 이럴 때 인연이 생깁니다. 즉 내가 겨울을 지나와서 운이 약할 때 상대방은 뛰어난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운이 약하고 아직 약한 상태고 상대방은 가을쯤 된 상태에서 그럴 때 상대방이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내 레벨이 높아도 이때는 비슷해 보인다. 이때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얘기할 때 보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때 이 시기 여름과 가을의 이 5년 시기에 이때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몰라도 뭘 하냐면은 이제 자 힘든 시기를 벗어나고 좀 기반을 잡아가는 것 같다더라. 네. 라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준다면은 일단 무난한 궁합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무리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 만날 때 담담하게 보세요. 재물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사랑을 보실 때 우선 인연은 끌리는 게 인연인 겁니다. 네. 끌리는가를 보시면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몇 번 만나보면서 내가 보는 기초에서 큰 문제가 없는가를 봐준다면 이 궁합이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이 철학관 가서 궁합 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발 어디 가서 약간처럼 그 띠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든가 4살 차이, 6살 차이, 5살 차이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세상에는 완벽한 궁합도 없고 완벽하지 않은 궁합도 없는 단 그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궁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합이 보통 짧게는 5, 6년, 길게는 2, 30년 가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궁합은 일단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조금 지나면은 서로가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가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라면은 절제하고 맞추도 노력한다라면 어느 정도 궁합까지는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삶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궁합 맞춰서 행복한 삶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궁합과 결혼의 궁합의 허와 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작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